안녕하세요, 산호입니다. 드디어 다꾸학개론의 마지막 영상인데요. 오늘은 꽉 차고 복잡하고 화려한 다꾸를 한번 해볼 겁니다.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부터는 정말 다꾸 방식이 n의 n가지, 무한가지로 늘어나기 때문에 카테고리를 만드는 게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다꾸하는 방식을 잘 생각을 해보니까 크게 3가지 정도로 제시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나 항상 말씀드리듯이 이건 정말 참고사항일 뿐이고 이렇게 다꾸하는 방식도 있구나 하고 가볍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일개의 무지랭이라는 사실을 꼭 알아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최대한 제 다꾸 많이 들고 와서 보여드릴 건데요. 이게 나 이만큼 잘했어 하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게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가져온 거라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먼저 2강에서 말씀드린 다꾸가 이런 형식이었죠. 아래 위에 마테 두르고 안에를 채우는 방식. 근데 오늘은 마테를 아래 위에 안 두르고 요렇게 사방으로 프레임을 두를 겁니다. 프레임을 두른 다음에 이제 그 안을 채우는 방식에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건데요. 첫 번째로 프레임 안을 그냥 일반 다꾸처럼 채워버리는 방식이 있고, 그리고 요거처럼 큰 오브제를 만들어서 시선을 집중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요렇게 별똥별이 떨어지는 상황 같은 하나의 장면을 연출해서 다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같은 스티커라도 이렇게 다양한 느낌의 다꾸가 나올 수 있는데요. 저는 이 4가지의 틀이 마치 PPT 템플릿처럼 지금은 픽스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스티커 보고 이 중에서 어떻게 다꾸를 할지 고르는 식으로 진행을 이제 하는 편이고요. 이렇게 갈수록 손이 점점 많이 가는 다꾸라서 그날 좀 귀찮다 하면 기본 다꾸 하고 좀 제대로 다꾸 한번 하고 싶다 하는 날에는 이런 식으로 종이 오려서 수제 배경을 만드는 식의 다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제일 먼저 복잡하고 화려한 다꾸 하는 데에는 프레임을 두르는 게 최고인데요. 프레임이라고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프레임만 둘러주시고 안에는 평소 하던 것처럼 채워주면 되는데요. 보통은 이제 마테 한 겹만 두르면 충분한데 좀 더 복잡하게 혹은 좀 더 포인트를 주고 싶다 하면 저는 2겹, 많으면 3겹까지도 두르는 편입니다. 한 가지 팁은 너무 밍숭맹숭한 컬러보다는 빨강, 검정처럼 눈에 확 들어오는 진한 컬러를 써주시면 좋아요. 다꾸 바이 다꾸겠지만 뭔가 그동안 했던 프레임 다꾸를 생각했을 때 프레임이 눈에 확 들어오게 강조를 해주는 편이 오히려 정돈된 느낌이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레임을 두르면 마테가 다꾸를 이렇게 묶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꾸가 전체적으로 통일성이 강해지면서 이 양 페이지가 하나의 그림같이 보이게 되는 효과가 있고요. 훨씬 안쪽으로 시선이 잘 모이기 때문에 일반 다꾸보다 안쪽을 훨씬 더 촘촘하게, 훨씬 더 경계가 없이 채울 수가 있습니다. 모조지를 붙일 때도 2겹, 3겹 붙인다거나 아니면 찢어서 연출하거나 혹은 이렇게 큰 칼선 모조지를 경계를 넘어서 걸쳐주듯이 하면 통일감이 더욱더 살아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티커를 배치하면 되는데 배치 자체는 일반 다꾸랑 비슷해요. 정석대로 따라가시면 되고 만약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요런 공간에 마테를 추가적으로 붙이기도 합니다. 프레임 다꾸에서는 마테가 굉장히 좀 여기저기 쓰이는 편이에요. 예시를 보시면 여기는 이렇게 마테가 2겹으로 붙었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15mm 마테에다가 6mm, 7mm 얇은 마테를 한 겹 더 밖에 둘러주는 식으로 레이어드를 하는 거고요. 잘 보이지는 않는데 모조지도 이렇게 경계를 넘어서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칠판도 이렇게 경계를 넘어서 붙여놨죠. 이 데코도 좀 더 자유로운 느낌이고요. 요 다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두꺼운 마테를 한 겹으로 붙였는데 항상 대원칙 색감을 맞춘다. 지금 이 스티커가 민트 컬러가 있으니까 민트 마테를 택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조지나 칼선 모조지 이렇게 경계를 넘어서 이렇게 한 판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다꾸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눈길을 사로잡는 큰 오브제를 만들어서 포인트를 추가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쉬워요. 스티커 컨셉이나 혹은 소품 하나를 골라서 엄청 확대하면 됩니다. 지금 이 스티커는 미용실 컨셉이잖아요. 그리고 옷에 가위도 있고 그러면 가위를 아주 크게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이거 오릴 때는 한눈에 가위다 할 수 있게 크게 오려주시면 되고 단일 컬러보다는 이렇게 테두리 하나를 덧대서 오려주면 좀 예쁜 느낌이 납니다.
아무튼 이렇게 올인 오브제는 정방향으로 딱뚝확 들어가기보다는 요렇게 기울어진 상태로 배치가 될 확률이 높은데요. 인물도 거기에 맞춰서 살짝 기울여준다든가 하는 식으로 배치를 해줄 수도 있어요. 점점 이제 인물이 다이얼이 중간으로 오거나 혹은 살짝 기울어진 식으로 형식을 파괴하면서 배치가 자유로워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상적인 모양을 추가할 수가 있겠는데요. 진짜 아무 의미 없는 물방울이나 뭐 이런 구불거리는 모양, 아니면 별이나 하트, 음표를 오려서 붙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시를 보면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인물 다리에 보면 이게 리본이 달린 스타킹이었거든요. 그래서 리본을 크게 확대해서 오려서 붙였고, 그냥 오리니까 심심해 보여서 겉에 테두리를 한 겹 더 이렇게 둘렀고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마테 프레임도 지금 두 겹이 붙었죠? 여기 보라색 하나랑 여기 겉에 검정색 하나. 이 다꾸는 이제 인물이 카메라를 들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를 만들어서 가운데를 뚫어가지고 이 인물이 찍고 있는 풍경을 여기다가 표현한다는 식으로 이제 만들어줬고요. 이렇게 남는 공간에만 모조지로 좀 채워주시면 됩니다. 사실 이런 모양들이 크게 뭐 예술적인 감각이 필요하다거나 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크게 오리다 보니까 가위질이 특별히 어렵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상상력 풀집중. 특정한 장소나 상황을 연출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옛날에 스쿠 한번 해보신 분이라면 좀 익숙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먼저 이거는 닦고 시작하기 전에 어느 정도의 구상이 좀 필요해요. 어떤 장면을 만들지, 이 스티커 같은 경우는 미용실 같은 장면을 표현할지, 아니면 뒤에 이렇게 큰 세일이라는 큰 글씨를 써서 포스터처럼 만들어서 연출을 해볼지 등등 각자 이제 만들고 싶은 장면에 따라 정말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 상상한 장면을 이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스티커를 배치해도 되고 배경을 채워도 되는데, 저는 배경 먼저 꼼꼼하게 채우는 편이라 빈 곳은 적당히 모조지나 마테 사용해서 채우고 그 다음에 스티커를 붙이는 이런 순서로 닦고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시를 보면 이거는 스티커가 벚꽃 구경 간 컨셉이라 직접 벚나무를 이렇게 만들어줬고요. 옆에 있는 거는 거실에서 피아노 치고 쉬고 있는 그런 컨셉 같아서 커튼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거실 창 안쪽을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만들어줬고요. 이런 방식은 워낙 닦고 바이 닦고라서 더 길게 설명은 안 하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방법 말고도 참고하실 수 있는 방식을 몇 가지 더 말씀드릴 건데, 이제 저희가 그동안은 마테 프레임을 둘렀잖아요. 그게 기본 틀이었는데 아예 마테 프레임을 제거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프레임 빼고 이렇게 큰 덩어리를 한 형태로 잡아서 이거 중심으로 배치하는 방식인데요. 특히 내지가 있는 패턴 노트 쓸 때 굉장히 유용한 방식이고, 가끔 닦고가 재미없어지면 한번 해보세요.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종종 쓰는 방식인데, 정말 닦고의 진심 전력을 발휘하고 싶을 때, 닦고력 영끌해야 된다 싶을 때 이중 프레임을 만듭니다. 1번에 프레임을 만들어요에서 심화 버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좀 삐뚤빼뚤하게 그려졌는데 요런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프레임을 하나 더 만들어요. 그래서 프레임 밖에는 마테를 둘러주고 그 안에 또 프레임을 넣고 그 안에는 모조지나 따로 이런 모양의 종이를 오려서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레임 위에도 그 외 케이크 데코 하듯이 요렇게 꾸며주면 아주 화려하고 복잡하고 재미있는 닦고가 된답니다.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는 하는데 그만큼 닦고가 아주 예쁘게 나오기 때문에 전 좋아하는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엽서나 봉투를 쓰는 경우에 인물이 일반 스티커보다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크기 때문에 배경 채우기는 더 쉽습니다. 이렇게 지금 멀리서 봐도 눈에 확 띄죠? 이런 경우는 이제 인물 크기랑 배경이랑 밸런스를 맞추려고 관련 오브제를 이렇게 크게 잘라서 넣는 경우가 많고요. 이거는 봉투를 쓴 닦고라서 봉투에 그려진 이런 소품들을 같이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 데코만 좀 뿌려주면 손쉽게 완성! 이제 여기까지 오셨다면 궁금증이 몇 가지 생기실 것 같은데요. 제일 먼저 닦구러들이 자주 하는 걱정이 다이얼이 부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특히나 종이를 많이 덧대다 보면 다이어리가 많이 부풉니다. 겁내 부풉니다. 하지만 그것을 견디는 것이 닥구러의 숙명이죠. 제본이 튼튼한 다이어리라면 앞뒷면 표지를 맞닿게 척추 접어서 쓰면 좀 부푼 다이어리라도 끝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일반 닥구랑 쓰는 아이템이 많이 달라지는지 그런 거 궁금하실 것 같은데 모조지 같은 경우는 거기서 거기 같고 키스컷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제 경우에는 불꽃 키스컷이랑 버블 키스컷을 자주 쓰는 편이에요. 불꽃은 후백 없는 은은한 것보다 은박, 홀로그램 같은 눈에 확 띄는 종류로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저희는 레이어드를 엄청 할 거니까요. 그리고 버블 키스컷 같은 경우는 뒹굴뒹굴의 수채 버블이 제일 유명하고요. 제가 자주 쓰는 거는 제제 유니버스의 단종템들인데 단종이라 구하실 수 없다 하면 블러라고 적힌 키스컷 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이런 닥구를 할 수 있을까? 나는 상상력도 없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걱정하고 계신 분들 계시겠죠? 근데 이런 닥구가 뭐 특별한 아이디어가 필요하진 않아요. 몇 번 해보면 점점 이것도 만들어 보고 싶고 저것도 만들어 보고 싶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프레임만 쫙쫙 두르고 일반 닥구 하듯이 안을 채워보세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 하나 넣어볼까? 그 다음에 아예 뭐 가게를 만들어 볼까? 어떤 풍경을 만들어 볼까? 이렇게 점점 발전을 하는 거니까요. 마음 편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저랑 같이 닥구를 한번 해볼 건데요. 사용할 다이어리로는 로지 스티커 땡땡이 노트랑 롱 모는 노트 들고 왔습니다. 그냥 단순히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것들이라 들고 온 거고요. 사이즈가 유사한 제품으로는 저번에 썼던 무인양품이랑 다이소 실제본 플래너 있으니까요. 저번에 썼던 노트를 가지고 계시다면 그거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닥구하러 함께 가시죠. 자, 이제 저랑 같이 닥구를 한번 해볼 건데요. 말씀드린 대로 로지 스티커의 이 두 가지 노트를 들고 왔습니다. 제가 표구를 해놔가지고 좀 이렇게 꾸며진 상태고요. 여기다가 이 스티커들 한번 이용해서 화려한 닥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작은 노트에는 요거를 한번 이용해 볼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다이어리 척추를 접는다는 게 이렇게 표지가 좀 맞닿게 이렇게 접어서 쓰면 어느 정도 평평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풀어도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뭔가 얘랑 어울리는 마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뭔가 이런 마테 중에 뭔가 어떤 색으로 할지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요. 너무 회색으로 가면 좀 단조로워질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갈색을 한번 뽑아가지고 갈색 테두리를 두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다이어리가 뜨는 거는 만약에 불편하시다 하면 집게로 찍고 닥구를 하시면 돼요. 그냥 프레임 두를 때도 길이에 딱딱 맞춰서 끊는 방법이 있긴 한데 저는 살짝 닥구를 할 때는 좀 너덜너덜한 편이 이제 심신의 안정이 되기 때문에 일부러 좀 이렇게 너저분하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안쪽을 한번 모조지로 채워볼게요. 대충 이렇게 골라왔는데요. 색감에 맞춰서 살짝 그레이 톤 좀 주고, 그다음에 빨강 포인트도 있으니까 빨강으로도 좀 포인트를 주고요. 이걸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고, 얘는 그 쓰다만 명암인데 혹시나 석스 할 일이 있을까봐. 그 다음에 이런 카메라 모조지가 있어가지고 이거 하면 왠지 공간이 다 끝날 것 같은데요. 일단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그냥 최대한 모조지로 이 안쪽을 다 채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안쪽을 뚫어야겠죠? 그 다음에 이 안쪽에다가 얘를 좀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밑에는 요거 잘라서 붙일게요. 그냥 그때그때 계속 배경을 어떻게 채우지? 뭘로 채우지? 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채우고 요런 마테가 또 있거든요. 저 요걸로 한 번 더 마테를 붙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치를 한번 해볼게요. 배치하는 건 뭐 크게 특별한 구도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일반 닦고 치고는 살짝 구도가 특이하긴 해요. 지금 여기 카메라가 크게 들어간 바람에 얘네들이 좀 구도가 틀어지면서 살짝 평소 같지 않은 그런 배치가 되었지만 지금 어쨌건 마테는 덧붙일 필요 없고 여기서 키스컷으로 데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이런 사다리? 그리고 지금 얘가 색감이 살짝 뮤트하기 때문에 저 요런 거 살짝 색감이 좀 차분한 그런 키스컷을 좀 붙였고요. 이런 캐릭터 한두 마리, 요요리의 별. 그냥 되게 데코가 자유로운 편이기 때문에 그냥 빈 공간이 보인다 싶으면 그냥 무지성으로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버블이나 불꽃이 쓰일 때도 있고 아니면 지금처럼 그냥 일반 닦고처럼 이렇게만 하고 완성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더 붙이지 않고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짜가 8월 4일이기 때문에 (0804) 그리고 닦구학 마지막 영상이니까 기념으로 닦구학이라고 적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는 부분에 일기를 좀 쓸게요. 자, 이렇게 일기를 쓰고 여기 모서리도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일기가 굉장히 여기 그냥 빈 부분에 아무데나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끝내기 전에 빈 부분이 좀 더 보인다 하면 더 채우면 되는데 바로 여기 보이네요. 여기다가는 글자 키스컷 하나 쓰겠습니다. 최고의 날씨 이런 거 그냥 아무거나 이 정도로만 하고 끝을 낼게요. 이건 엄청 빨리 끝나죠. 이제 그 다음에 요거를 한번 써서 닦구를 해볼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이어리 척추를 접습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강렬한 마테를 붙여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얘가 지금 살짝 보라색이 있으니까 요거를 1단으로 깔고 그 위에다가 요거를 추가로 깔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두꺼운 마테에 얇은 마테 이렇게 레이어드를 하는 편인데 가끔 이렇게 두꺼운 거 15mm짜리 2개로 레이어드를 할 때도 있고요. 이거 할 때는 얘가 위에 이렇게 추가로 들어올 거기 때문에 이런 공간을 주고 안쪽에 이렇게 붙입니다. 이렇게 붙이고 위에다가 이거를 추가로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왜 두 겹을 깔려고 생각을 했냐면 얘가 지금 아랫부분이 흰색이잖아요. 그래서 그 흰색 부분을 채워줄 보라가 필요하겠다 이 생각이 그래서 지금 두 겹으로 두른 거고요. 이렇게 하면 마테를 굉장히 빨리 많이 쓸 수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서 좀 더 심해지면 이 안쪽에 한 번 더 두르는 방식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색깔 두르는 거 아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배경이 투명한 거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더 덧대는 방식도 있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만 하고 이제 큰 오브젝트를 하나 올릴 건데요. 여기서 제가 제일 눈에 띈 게 이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를 크게 한번 오려보겠습니다. 이런 종이를 이용해서 최대한 여기 도안을 보고 그냥 따라 그리면 돼요. 나중에 연필선이 좀 신경 쓰이기는 하는데, 그러면 이제 뒷면으로 뒤집어서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지우개로 그냥 박박 지우면 되고요. 근데 저는 연필선 지우기 귀찮으니까 그냥 이거를 뒤집어서 여기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붙인 다음에 테두리를 살짝 좀 특이하게 한 요런 모양으로, 지금 얘를 좀 얼추 비슷하게 따라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허접해도 괜찮아요. 허접하면 또 그거대로 보는 맛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귀여우면 장땡 아니겠습니까? 그냥 남들이 봤을 때 애썼다 싶을 정도의 수준이면 되거든요. 아, 십자가 오리느라고 애썼겠구나, 요 정도의 감상만 들게 하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요 중간에 뭐 요런 장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살짝 흉내를 한번 내볼게요. 이렇게. 저 여기서 끝내려고 했는데, 뭔가 요런 선이 하나씩 들어가면 더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속으로 저도 살짝 놀라운 상태인데요. 이게 왜 괜찮지? 하는 그런 느낌이, 이게 확실히 품이 많이 되면 예쁘게 나옵니다. 다음에 요렇게. 어때요? 약간 허접할 순 있겠지만 나름대로 굉장히 애썼답니다. 원래 이렇게 하나 만드는데 큰 시간을 쓰진 않거든요. 그래서 좀 가장 기본적으로 손이 많이 간다 하는 그런 색상은 이렇게 까만색 아니면 갈색, 또 요즘에 자연풍 많이 하니까, 그리고 보라색도 은근히 종이 중에서는 자주 손이 갑니다. 자, 이렇게 십자가 완성. 얘가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다음에 얘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배경을 채워줄 롱 모조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거 스티커스가 아주 찰떡이죠. 특히 요거. 지금 이 접히는 부분에 너무 타이트하게 붙어버리면 나중에 다이어리 이렇게 닫았을 때 이 중간이 이렇게 떠요, 모조지가. 그래서 살짝, 아주 살짝 좀 띄워주는 편이 좋습니다. 다음에 얘가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큰 피스 먼저 뗄게요. 이렇게 되는 느낌? 그리고 나머지도 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게 자유롭게 그냥 뒤에도 들어갔다가 앞에도 들어갔다가 그렇게 하면 돼요. 이거는 모양만 오려놓으면 정말 다이어리가 차는 거는 순식간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빨리 공간이 좀 많이 채워졌고요. 여기다가 키스컷 붙일 게 있을지 한번 볼게요. 일단은 다른 데코가 지금 충분하기 때문에 캐릭터 아니면 버블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오, 지금 요런 불꽃도 찰떡인데요, 그쵸? 요런 거.
그냥 손 가는 대로 위에 얹어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고, 버블 중에 요런 까만 거 있잖아요. 좀 큰 버블은 이렇게 반을 잘라서 하나는 요런 데다가 이렇게 끼겨주고 나머지 하나는 다른 데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버블이 2배 이벤트. 이렇게 넣은 다음에 요런 조그만 거 하나 더 붙여주면 2개 붙인 효과가 나죠? 이런 식의 꼼수. 그다음에 조그만 것들은 아무데나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최대한 좀 퍼뜨려서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좀 반짝반짝 했으면 좋겠거든요. 이런 은박별 좀 뿌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재밌어요. 이렇게 그냥 제가 지금 굉장히 스피디하게 붙이고 있죠? 그냥 눈에 띄는 데다가 아무데나 막 붙일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즐겁고요, 이런 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타이포로 조금 시선을 정돈을 해줄게요. 지금 굉장히 데코가 산재해 있기 때문에 메인, 십자가, 그리고 글자 하나 딱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여기다가는 이런 거 굉장히 살짝 반투명하면서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일, 수요일인지 목요일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부분 보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이 부분 위에 스티커 올라갔고, 이 키스컷 올라갔고, 요일 키스컷 또 올라갔는데요. 그냥 계속 위에 겹치면 돼요. 근데 겹쳐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뒤에서 나름대로 그 역할을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마테도 여기 붙었는데 뭐가 붙었었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안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라색이 조금 삐져나오면서 보이는 걸로, 그걸로 얘는 제 역할을 다 한 거죠. 꼭 모든 요소가 이렇게 하나하나 눈에 띈다기보다는 어쨌든 조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뒤에서 알게 모르게 받쳐주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닦고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일단 이렇게 배경을 채워놓으면 그 안정감이 들거든요. 자기 자신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나 보라색 닦고 할 거야. 네, 그런 의미로 이렇게 붙여놓고 시작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을 했고요. 여기 지금 보면 화이트 펜으로 조금 포인트를 더 줬죠? 이렇게 하고 완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여기 뒤에다가 닦고를 이어서 하려고 했는데, 근데 얘가 이렇게 접히면 나중에 사진 찍으면 굉장히 안 이쁘게 나오기 때문에 이대로 지금 찍어야 되거든요. 닦고 하자마자 이렇게 찍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말고 다른 노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닦고는 이 스티커를 쓸 거고요. 여기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세로 길이는 아까 했던 요거랑 비슷한데 가로가 조금 더 넓어요. 가로가 진짜 한 요만큼? 조금 더 넓어가지고 별로 그렇게 차이가 없는 그런 노트고요. 여기다가 어떻게 해볼 거냐면, 지금 얘가 살짝 그 폐 승강장이라고 하나요? 약간 멈춘 승강장에 이렇게 나무가 피어있는 이런 컨셉이기 때문에 이 나무를 한번 크게 확대를 해서 여기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철로도 만들어서 이렇게 깔아보는 걸로, 그런 식으로 연출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마테를 좀 깔아야 되는데요. 그냥 옆에 놓인 게 이거라서 그냥 이거 쓰겠습니다. 또 이렇게 연출하는 닦고는 선이 아주 많이 가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마테 픽에서 너무 많은 고민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진짜 정말 오래 걸린다 하는 닦고는 1시간까지 걸리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중 프레임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굉장히 닦고 혼을 불태운다 하는 거는 이제 1시간까지도 가기 때문에, 그 말은 즉 할 일이 굉장히 많다는 뜻이죠. 이것저것 붙이고 뭐 오려야 될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먼저 마테를 깔았습니다. 이 종이가 지금 얘랑 색깔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철로를 요렇게 길게 만들고 싶거든요. 이렇게 약간 휘어진 식으로.
또 나무를 만들어야 되니까 요런 가지가 대충 있어야겠죠? 여기서 지금 얘를 따라서 좀 만들어 보자면 이런 식으로 되게 그냥 손 떨면서 그리면 돼요. 좀 구불구불하게. 아, 나는 수전증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나뭇가지 같지 않나요? 나름? 그리고 선로가 살짝 이렇게 올라가는 식으로 할까? 요렇게 한번 올라가 볼게요. 요렇게. 다음에 요런 게 있겠죠? 이렇게 하고 일단 오려보겠습니다. 이제 종이 이런 거를 어디서 사느냐 그런 게 궁금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산 데는 그 모닝글로리, 동네 모닝글로리랑 알파문구 가면 한 장씩 이렇게 팔아요. 그래서 일반 색종이보다는 이렇게 오돌토돌한 질감이 있는 이런 두꺼운 종이가 약간 다꾸에 쓸 때도 그렇고 좀 퀄리티 있게 나오는 편이거든요. 일반 색종이는 너무 맨들맨들하고 색감이 원색이고 그래가지고 살짝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동네 모닝글로리나 알파문구를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보물이 굉장히 많답니다. 저도 이렇게 나이 먹고 문방구 이런 데를 통 안 가다가 오랜만에 한번 가보니까 와, 건질 게 진짜 너무 많은 거예요. 예쁜 종이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다꾸러의 시선에서 그런 보물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 한번 문방구 투어 해보시면 재밌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안쪽을 뚫어줄게요. 자, 이렇게 하고 안쪽을 뚫습니다. 그리고 연필선도 지우고요. 정말 이런 게 손이 많이 간다는 거예요. 정말. 자, 선로가 완성이 됐습니다. 좀 그럴듯해 보이나요? 이제 나무를 한번 오려볼게요. 이것도 진짜 대충. 진짜 좀 손을 떨면서 잘라야 돼요. 나무 같은 거는 워낙 비정형적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나뭇가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나뭇잎을 표현을 해줘야겠죠? 이런 거를 그래도 손 떨면서 아, 나는 수전증이 있다. 아, 손 떨린다. 이렇게 하고 거의 그냥 무아지경으로 와 하면서 오리면 돼요. 진짜 가위질 소리 엄청 경박스러울 것 같은데? 난리가 났죠 지금? 자, 완성. 이렇게 하고 나뭇가지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밑에다가 아주 살짝 명암처럼 그런 그림자를 한번 만들어 줄게요. 이거까지 그리기에는 너무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얘가 이렇게 뒤집을까요? 뒤집으면 나무가 좀 더 많이 보이겠죠? 이렇게 가겠습니다. 철로는 어쩔 수 없이 절반 떼는 걸로. 얘를 잘라서 한번 구도를 볼게요. 옆에도 좀 잘라보고. 되게 뭔가 동화책?
아니면 유치원 뒤에 있는 게시판?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스티커를 붙일 건데요. 한 가지 변화를 알아채셨나요? 아까는 스티커가 U4G 재질이었는데 지금 살짝 투명? 뭐 이런 재질로 바꿔왔고요. 저에게 같은 도안의 스티커가 다른 재질로 있어가지고 자,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 다는 못 쓸 것 같고 필요한 것만 몇 가지 쓸게요. 자, 그 다음에 버블을 한번 붙여볼까 하는데요. 이런 풀 키스컷 하나만 붙이고 버블을 살짝 몽환적인 느낌이 나도록, 다음에 이런 페트 형식의 버블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또 은은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있는 듯 없는 듯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지금 이 뒷 배경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아까 하던 것처럼 그렇게 데코를 막 뿌리면 안 예뻐질 것 같아요. 갑자기 금붕어를 추가해볼까? 그 다음에 대왕 폭죽. 이게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보기에 예뻐 보이면 장땡입니다. 이렇게 하고 일단 일기를 써볼게요. 여기다가는 하얀색 펜으로 뭔가 글씨를 그 숫자 스티커, 한글 스티커 그렇게 붙인다기보다는 그냥 감성 있게 여기까지 손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글씨 쓰고 여기 모서리 정리하고 왔고요.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3개의 다꾸를 완성을 해봤는데요. 어떻게 저랑 같이 다꾸를 하셨나요? 그러니까 이런 다꾸는 워낙 각자마다 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순서를 제가 정해드릴 수가 없어서 뭔가 저번처럼 마테 골라주세요, 모조지 골라주세요 이렇게 진행을 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이런 거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과정을 좀 보시면서 감을 조금이라도 잡으셨으면 좋겠고, 이게 개인적으로 제가 이런 다꾸 학개론이라는 시리즈를 기획을 해가지고 혼자 이렇게 프로젝트처럼 진행을 해본 거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무사히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무엇보다도 뿌듯하고 일단 끝냈다는 거에 대한 그런 안도 그래서 굉장히 기쁜 마음이고요. 진짜 제가 알고 있는 거를 최대한 다 전달을 하긴 했는데 여기서 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 또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한 팁이 필요하다 하는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까지 달려주신 여러분들 정말 고생하셨고요. 다꾸가 이렇게도 할 수 있는 방식이 정말 다양하고 정말 이렇게 재밌다는 사실을 좀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뭔가 이렇게 주절주절 해보긴 했는데 저는 이제 모든 속박과 굴레를 벗어던지고 여러분들과 그냥 수다나 떨면서 편하게 다꾸하는 그런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즐겁고 재밌는 다꾸 영상으로 만납시다. 안녕.